자, 16페이지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결격사유 파트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중요하고 100% 출제되는 단어인데 일단 이 뜻부터 아셔야 되겠습니다. 결격사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하단 이 법 제10조에서는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줄 거 보시죠. 중개업자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 이를 다 묶어서 중개업자 등 이렇게 부릅니다.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이죠. 결격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금 읽었잖아요.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는 사유다. 그죠? 그러면 중개업자 등이라는 말은 중개업자도 안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안 되고 중개보조원도 안 되고 법인의 사원 임원도 안 되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지 시험을 못 치는 사유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돼요. 결격사유도 아까 했죠. 하늘을 쳐다보고 하루 종일 웃는 자도 시험 칠 수는 있다 그랬잖아. 그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를 결격사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이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무조건 만납니다. 또한 별표 딱 찍어 놓으시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디 조회할 수 있다고요? 관계기관에. 이런 것들을 시험에 어떻게 거는가 하면 이번에 법이 처음 개정됐기 때문에 협회에 조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잖아 지금 이게.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법이 처음 개정되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우리 이런 말 했죠.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그랬죠. 자, 등록을 신청하면 거기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 우리말로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은 등록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 저 사람이 결격사유인지 아닌지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런 법을 도입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관계기관에 조회해 볼 수 있다라는 조문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건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도입됐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됐습니다. 결격사유가 뭐라고요?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럼 이건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묻는 게 딱 정해져 있겠죠? 첫 번째 물을 수 있는 방법. 결격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그 제목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이 제목을 알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묻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결격사유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목은 무조건 기억해야 돼. 그 다음 제목이 기억이 되어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를 공부할 수 있겠죠. 오늘 수업은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격사유 제목부터 기억합시다. 오른쪽에 1번 1. 미성년자 찾았습니까? 제목에 줄 것입니다. 2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줄 것입니다. 지금 줄은 두 줄을 껐는데 적으면 이렇게 되죠. 자,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는 사람. 첫째, 미성년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한정 후견인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목을 기억하는데 일단 1번부터 설명하면 미성년자가 무엇일까요? 하면 19세 미만인 자가 미성년자다. 원래 7월달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9세 미만인 자는 아무리 능력 있고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18살, 17살이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재산을 거래하는데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미성년자가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제목을 알았다면 벗어나는 것도 공부해 보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19살이 넘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9세 미만인 자니까 19살이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는 것도 저절로 알았잖아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다. 요거 잡아 놓으셔야 돼요.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봐주지만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안 된다. 이게 시험용이라니까요. 성년의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별로 안 어렵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다. 동의하시겠죠? 그럼 미성년자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9살이 넘어야 한다. 이거밖에 없지. 시험에서 혼인을 하면 벗어난다.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벗어난다. 이런 말 하면 다 틀리잖아, 지금. 되겠죠, 그죠? 그걸 딱 잡으신 거예요.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인데, 요게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난 작년까지는 피성년 후견인이 금치산자예요. 금치산자라는 말은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예요. 완전 맛이 갔는 자. 피한정 후견인은 1시간씩 웃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자예요. 약간 갖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생각하다시피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거래하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겠죠? 제목만 딱 잡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인데 이 사람이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이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벗어난다. 그러면 틀려요. 이런 사람들은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자니까 뭐를 받아야 된다?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제목 잡고 벗어나는 것.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시험에 이렇게 나왔겠죠?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과 의사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하면 벗어날 수 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벗어난다고요? 취소 선고를 받아야 돼. 됐죠? 그렇게 딱딱 잡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결격 사유. 여러분 교재로는 거기 방갈로 3번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찾았습니까?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한마디로 파산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오늘 또 시험 문제였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신용불량자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여기에 신용불량자는 결격사유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원래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찾으시오. 답은 신용불량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제목으로 원래는 시험에 물었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파산자 결격사유다. 자, 그럼 또 좀 이해를 돕고 싶어서 파산자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좋게 파산자가 뭔가 하면 빚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내 능력으로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국가에다가, 즉 법원입니다. 국가에다가 나 배 좀 째주세요 하는 것을 파산 신청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법원이 심사를 하겠죠. 아, 이 사람의 가족 능력이나 행위 능력, 그 다음에 가족들 모든 능력을 다 봐도 이 부채가 너무나 과도하다. 그러면 당신을 파산 선고 내리겠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딱 받으면 이제 빚으로부터는 독립이 돼요. 그럼 빚은 안 갚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빚이 좀 있다. 나도 파산 신청 한번 해볼까? 파산 선고 잘 해준다 안 해준다? 잘 안 해준다니까요.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말살시킨다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야 되죠. 파산자 학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니까요. 그 주거지역도 집에서 500m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파산자 은행 예금 통장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들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파산자는 강아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강아지 학교 못 가죠? 강아지 이름으로 예금 통장 못 만들죠. 그죠?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함부로 해주는 거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법인 파산이라는 말은 많아도 지금 말하는 개인 파산은 이렇게 A 모 씨를 파산 선고를 내리면 신문에 나요. 하도 귀한 게 나왔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 제 몇 호 법정은 누구누구 씨를 파산 선고 내렸다. 이렇게 신문에 날 정도로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파산자는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 말이에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부채가 과도하여 국가로부터 파산 선고 받은 자가 중개업자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는 중개업자만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안 되고 경찰관도 안 되고 군인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사유예요.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이를 우리는 행위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지? 그건 당연히 안 돼야 될 사람이라고 이해하시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파산자가 무슨 뜻인데 이런 거는 안 물어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를 묻는다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자가 결격사유죠.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복권이 되면 되겠지. 그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그죠? 복권이라는 말은 로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죠? 시험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파산자는 복권을 신청하면 벗어날 수 있다. OX. X라니까 신청해서 안 되고 복권되어야 한다. 됐습니까?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것들이 중개업을 못하는 사연들입니다. 이제 네 번째 결격 사유가 있는데, 자, 요 네 번째 결격 사유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큰 2번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로서 1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나가죠. 일단 금고에 동그라미 합시다.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에도 동그라미. 둘째 줄에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면제에도 동그라미. 그리고는 줄 것입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지금 여러분들 동그라미 있는 걸 다시 한번 옮겨 적으면 이렇게 되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거나 동그라미 하셨죠.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가 안 되면 3년이 안 되면 결격사유다. 이렇게 줄을 것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방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이나 면제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3년이 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3년이 지나면 되겠네. 요거는 기억해 놓으셔야 되지. 그죠? 자, 그러면 요걸 좀 더 기억하기 좋게 금고 이상을 받은 자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줄여서 금 3위는 결격사유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줄여서 금 3위는 결격사유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걸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금고 이상이 형을 받고 이랬으니까 금고 이상이 뭘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교재에도 빡빡하게 적어주지만 그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금고 이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금고가 있으면 이상이니까 금고 위에 징역이에요. 징역 위에는 뭐 있을까요? 사형이에요. 그러면 금고 이상이라는 말은 금고 미만의 형도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 10가지 형벌이 있어요. 제일 험한 죄가 뭐?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금고, 밑에가 내려가면 자격정지, 자격몰수, 벌금, 과료 뭐 이런 게 있는데 금고 미만은 알 필요 있다 없다? 몰라도 돼. 시험에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고 이상이라 하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되죠. 금고나 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것, 사형을 여기 딱 갖다 걸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사형을 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죽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죽은 날로부터 3년이 안 되면 결격사유다. 그러면 죽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삽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에서 우리 법에는 사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됐다. 그죠? 금고 이상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금고나 징역형을 받고 이렇게 딱 번역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금고와 징역형이 딱 남으니까 징역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위반하면 교도소에 간다 이런 건 들어봤는데 금고는 잘 못 들어보죠. 잘 못 들어보니까 시험 지문에서 금고 1년을 받은 자는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이렇게 시험이 딱 나오면 금고 나오면 가슴이 울렁울렁 걷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금고나 징역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 1년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해하면 된다? 징역 1년이다. 이러면 똑같다고. 그럼 똑같은데 글자가 왜 다릅니까? 하면 굳이 설명을 하면 금고할 때 고자가 고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징역은 역자가 일한다 할 때 사역, 노역 할 때 역자예요. 그러니까 금고나 징역은 교도소에서 들어가서 사는 거는 똑같아. 똑같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금고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앉아서 밥만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금고형이고 징역을 받으면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차이점이 그거예요. 일하고 안 하고 차이. 근데 여러분한테 일 하나 안 하나 이거 물을 필요 없다고. 교도소 들어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금고나 징역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누구는 징역을 내리고 누구는 금고를 내립니까? 혹시 이렇게 묻고 싶으면 징역은 모든 범죄는 징역형을 부과해요. 그런데 금고는 정치범, 사상범, 그죠? 과실범 이런 것들은 금고형에 처해요. 이게 법에 그래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과실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금고와 징역의 차이는 알 필요 없고 교도소서 들어가서 사는 거는 똑같다. 그런데 일하고 안 하고 차이니까 구분할 필요 없다고요. 좀 더 잘 설명하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금고 받을래, 징역 받을래? 이러면 여러분은 뭐 하고 싶습니까? 징역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금치장기 있는 거예요. 한번 가볼랍니까 지금 징역? 그죠? 금고나 징역 반 중에 뭐 하실랍니까? 이래 물으면 둘 다 실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일단은. 그죠? 어떤 사람은 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금고 가볼랍니까? 가서 지금 날도 추워지는데 뭐 하실랍니까? 하면 둘 다 실사합니다. 이래 말하고 그래도 하나 하세요 하면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도 실사합니다인데 그래도 꼭 하나 해야 된다면 보편적인 사람은 금고할게 이런 사람 많아요. 들어가서 밥만 먹고 있으니까 좀 깨끗하게 보이잖아. 그죠? 근데 저는 징역을 추천합니다. 들어가서 밥만 먹고 있으면 사람 삭 씁니다. 사가. 그죠? 징역을 받으면 일도 하고, 그죠? 일하고 나면 밥맛도 좋아지고, 한 3년 일하고 나면 정착금 하루에 860원 해가지고 한 12만 6천 원 받아서 나와요. 징역에는 일 대가도 주기 때문에. 얼마 준다고요? 하루에 860원, 3년 하면 12만 5천 원 좀 받아서 나와요. 그거를 정착금이라 그래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징역을 추천해요. 밥맛도 좋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서 사는 것은 똑같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잘 들으면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똑같은 거라 그랬죠? 집행이 종료되었대요. 종료라는 말이 뭘까요? 징역을 사는 자가 종료되었다. 이 말은 만기 출소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출소되면 종료되잖아요. 출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지 말고 이해해요. 누가 징역 1년 받았대요. 뭐 징역보다는 금고로 합시다. 똑같은 거니까. 금고 1년 받았다. 그러면 금고 1년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딱 그리면 1년을 살아야 되잖아. 그죠? 교도소에서. 종료되는 시점이 어디다? 여기죠. 요 종료되는 걸 뭐라 그런다? 만기 출소했다 그러잖아. 그죠? 그 출소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만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요걸 응용해서 물으면 이렇게 되겠죠. 금고 1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4년 이래 대답해야 돼. 1년은 살고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별로 안 어렵다. 그죠? 자, 종료가 뭐라고요? 만기 출소된 날이에요. 자, 그런데 종료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가석방이 완성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한다. 가석방이 또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금고 1년을 받았는데 한 6개월쯤 살았어요. 6개월을 살았는데 이 사람의 징역을 살고 있는 성적이 좋고 밖에 내놔도 사고 안 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뭐를 한다? 가석방을 해요. 가석방이라는 것은 가짜로 석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가짜로 석방되면 나머지를 어디서 살아야 된다? 집에서 살아야 돼. 자, 여러분 살던 데서 사는 게 좋다? 집에서 사는 게 좋겠다? 한번 살아봐야 알아요. 하여튼 집에서 사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오늘 집에서 살고 가석방이 완성이 됐으니까 집에서 살고 이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 그래서 똑같아. 종료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다? 만기 출소하거나 가석방이 완성이 되거나 그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종료예요. 자, 그 다음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자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하니까 1번 법률이 변경된 날이 면제되는 날이에요. 자, 변경이 되는 날이 면제라는 말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경이 무슨 뜻이죠? 변경이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이런 뜻이에요. 자, 누가 징역 1년을 또 받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6개월쯤 되니까 내가 위반한 죄가 없어졌어요. 변경. 이게 법이 바뀌는 게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요.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는데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3년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다가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위반했던 자가 교도소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법이 없어졌어. 자, 그럼 없어지면 석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석방해줘야 되지. 내가 위반한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변경된 날이 무슨 날이다? 면제된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이 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면제되는 경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특별 사면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광복절 특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크리스마스 특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뭐 초파일 특사. 국가가 경사스러운 날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모범수들을 석방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 부른다? 특별 사면 받았다 그래요. 자, 특별 사면 받았으면 그게 면제된 날이잖아. 그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 뜻이에요. 면제. 예전에는 그죠?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면 특별 사면 다 한 번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그 앞에 노무현 대통령, 그 앞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뭐 김여사입니까? 하여튼 이렇게 대통령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면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고 또 그리고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피치 못하게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었거나 이제 모범수들은 국가가 특별히 좋은 날이기 때문에 특별 사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특별 사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사람들이 죄를 딱 짓고는 아, 내년에 대통령 선거지?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또 사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학습 효과라 그래요. 근데 그때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음주 단속자들은 전부 다 풀어준다. 뭐 운전면허 정지된 자들은 다 사면해준다. 이 국가가 경사스러운 날 그런 걸 했다고요.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아, 원래 지금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면허가 취소됐는데 내년에 대통령 선거니까 풀어주겠지. 이렇게 학습 효과가 자꾸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대통령 취임할 때는 사면을 없애기로 하겠습니다. 해서 사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좋은 제도도 자꾸 해보니까 사람들이 배우더라고. 악용,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월달인가 취임했죠. 1월달 취임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사면 한 번도 안 했어요. 사면 안 하니까 정작 사면을 해줘야 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사람들이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 내가 지나면 내년에는 사면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여론에 많이 나와요. 그죠? 뭐 그런 거 하여튼 뭐 그거는 여담 이야기 하는 거고. 어쨌든 특별 사면이라는 말은 뭐다? 면제해주는 날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면제받는 게 시효의 완성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아, 시효의 완성 이런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효의 완성이 무슨 뜻인데 이런 거 안 물어요. 이게 무슨 날이다? 면제된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시효의 완성 이런 말들 참 어렵죠. 그죠? 자, 어렵지만 여러분이 꼭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굳이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풀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누가 징역 1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는 90세예요. 나이가 90세라는 말은 나이가 많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리고 중환자예요. 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이는 90, 중환자가 뭐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징역 1년을 받았대요. 그럼 징역 1년 받았으면 1년 동안 교도소 가야 되겠죠. 교도소 가야 되는데 나이 90세의 중환자를 교도소 보내면 죽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죽을 가능성이 많으면 교도소로 보내야 된다, 병원으로 보내야 된다. 지금 이 사람 중환자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병원으로 보내야 되지, 니는 죄 짓으니까 교도소 가서 죽어라. 이래가지고 교도소 가서 죽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교도소라는 기관은 범죄자를 수용하는 기관이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신문에 나오는데 무슨 교도소에서 뭐 누가 죽었다, 어쨌다 이러면 그게 신문이 크게 난다고. 이게 국가가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징역 1년을 받았는데 나이는 90세고 중환자다. 그럼 이 사람은 교도소에 안 가고 어디 가야 된다?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낫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럼 낫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국가가 빨리 낫아야지 교도소 넣을 건데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때쯤 돼가지고 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요. 그럼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말이 무슨 날이다? 면제된 날. 그러면 그 죄를 없는 걸로 해주겠다. 어차피 이 사람 자꾸 관리해봤자 국가가 더 손해예요. 계속 병원에서 관찰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더 손해잖아. 그죠?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면 그 죄는 면제된 날이에요. 그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묻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금고나 징역형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와 징역은 구분할 필요 없다 그랬죠. 교도소 하는 거니까.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종료가 뭡니까? 하면 첫째 만기 출소한 날. 두 번째는 가석방 완성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또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럼 면제가 뭔데? 이렇게 물으면 변경된 날, 특별 사면 받은 날, 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되겠습니까? 여기 다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4번이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 2번에 1번 했고 쭉 내려오면 2번에 2번 줄 한번 쫙 꺼봐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다. 그러면 굳이 옮겨 적으면 또 이렇게 되겠죠. 이제 다섯 번째 하고 번호를 주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집행유예 중이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예요. 자, 그러면 지금 노랗게 적는 것은 벗어나는 걸 적고 있잖아요. 자, 물어봅시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벗어납니까? 19살이 넘어야 한다. 성년 의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어떻게 해야 벗어납니까?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된다. 파산자는 어떻게 벗어납니까? 복권되어야 한다. 벗어나는 거 배우잖아. 그죠? 금고 이상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는 어떻게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행유예만 지나면 벗어난다. 그죠? 그럼 글자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한테 집행유예가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이게 뭐 형법 시간도 아니고. 그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중인 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된다. 다섯 번째. 그 다음 내려가면 큰 3번. 이 법을 위반하여 3번에 1번 줄 거 봅니다.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자, 자격 취소 밑줄 꽂고 3년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2번. 이 법에 의하여 등록 취소를 받고 등록 취소 줄 꽂고 똑같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년의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가면 3번. 이 법에 위반하여 줄 것입니다. 별금형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요거 줄 꽂고 별표. 요것도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또 4번에 1번부터 설명하고 적읍시다. 4번에 1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정지 기간 중 줄 거 놓고 결격사유. 2번.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 줄 거고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입니다. 3번. 업무 정지를 받은 중개업자인, 이번에는 줄 것입니다. 법인의 업무 정지, 그것만 줄 거 놓고 역시 법인도 업무 정지 받으면 결격사유예요. 자, 지금 많은 것을 쫙 적었지만 한마디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 지금 나왔는데 6번째가 뭔가 하면 자격증이 있다가 자격이 취소가 된 자는 몇 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다. 3년 동안 할 수 없다. 지금 적은 그거잖아요. 또 등록을 했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할 수 없다. 또 업무 정지를 받은 자는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자격 정지를 받은 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결격사유다. 그 다음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중인 자는 결격사유다. 그리고 11번도 했으니까 적어 놓읍시다.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얼마 300만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 동안 결격사유다. 지금 했던 6가지를 좀 다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줄 꽂고 동그라미, 줄 꽂고 동그라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니까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주목합니다. 자, 6, 7, 8, 9, 10 5가지는 이렇게 요란하게 적었지만 뭔지 모르지만 취소가 한번 딱 되면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
자격 취소 3년이죠. 등록 취소.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그래서 적기는 적었지만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그 다음 업무 정지를 받은 자, 자격 정지를 받은 자, 법인의 업무 정지 받은 자는 정지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누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신은 업무 정지요. 이렇게 업무 정지를 딱 받으면 이 사람은 얼마 동안 일 못할까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못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별로 기억할 필요 없다고. 정지를 받은 자는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되고? 3년. 그러면 5가지는 그냥 막 적는 거예요. 외워야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11번 이 법을 위반하여,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이 무슨 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가 결격 사유였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얼마? 300만 원 이상 받은 자가 결격 사유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거 딱 들어보는 순간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였는데 지금은 300만 원 이상 받아야 결격 사유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은 중개업자가 될 사람을 유리하게 해주는 겁니까? 불리하게 해주는 겁니까? 유리하게 해주는 거죠. 예전에는 벌금 50만 원만 받아도 결격 사유였어요. 중개업자가 못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고요?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 아, 이거는 중개업자에게 어떻게 되는 거다? 유리하게 해주는 조문이잖아. 유리하게 해주는 조문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바뀌었을 때. 원래 여러분 자꾸 내기해도 돼요. 이거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죠? 그럼 나옵니다라는 것도 못 맞추면 안 돼. 그죠? 그럼 반드시 이번에 법이 개정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6번부터 11번까지 6개죠. 이 6개는 아무리 많이 적어도 한마디로 여러분 기억할 때는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이 지나야 된다. 됐죠? 그죠? 그 다음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건 노래 제목이 이렇게 되죠. 이 벌 쌈 삼이 결격 사유다. 이제 앞으로 노래 계속 그렇게 부를 거예요. 이 벌 쌈 삼은 결격 사유다. 자, 그럼 이거 보시면서 잘 듣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중개업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OX. X지. 변호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어. 벌금이 아니라 징역을 받더라도 관계없어요. 자, 우리말로 하면 이 벌 쌈 삼이잖아.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그러니까 노래 제목을 아예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 이 벌 쌈 삼 이런 노래 부르는 거야. 이 벌 쌈 삼. 다시 6가지는 이렇게 결격 사유가 전부 다 12가지인데 그죠? 지금 6가지 반은 그냥 끝나버렸다니까요. 취소된 자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리고 이 벌 쌈 삼은 결격 사유.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재 제일 밑에 큰 5번입니다. 법인의 사원 임원 중 위 1에서 4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 사유인데 제일 밑에 줄을 줄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개법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또는 임원을 줄 거야 되죠? 2개월 내로 해소하여야 한다. 거기 줄 딱 걸었습니다. 자, 그럼 굳이 적으면 이제 마지막 12번째 결격 사유는 자, 법인의 임원이 지금 거기 우리가 하고 있는 1번부터 지금 11번까지예요. 자, 여러분 1번이 뭐예요? 미성년자. 여기서부터 11번이 뭐예요? 이 벌 쌈 쌈에 해당되면 그 법인은 결격 사유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법인의 임원이 10명도 있고 5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명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문 닫아라. 이러면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요? 2개월 내로 그 사유를 해소시키면 벗어난다. 여기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12가지 결격 사유를 지금 다 적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재는 큰 1번에 해당되는 건 몇 개, 2번에 해당되는 건 몇 개, 그래서 5번까지 번호가 들어오지만 법조문으로는 이렇게 12가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서 기억하는 게 편해요. 그죠? 자, 반드시 나오는 단원이니까 지금 보시면서 대답해도 되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보시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원입니다. 결격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는 사유다.
그럼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으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이 말이에요. 해당되는 사람 첫째 누구? 기억해요. 미성년자.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19살이 넘어야 한다. 두 번째 중개업자 될 수 없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근데 피성년 후견인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안 묻는다니까요. 자, 이 두 사람은 결격사유인데 벗어나는 방법은 취소 선고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 파산자 결격사유예요. 벗어나는 방법은 복권되어야 한다.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자, 그럼 금고 이상이면 뭡니까?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럼 종료가 뭔데요? 하면 만기 출소됐거나 가석방 완성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또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돼요. 면제의 첫 번째 뭐? 법률의 변경. 2번 특별 사면. 3번 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예요. 그럼 뭐가 지나야 된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 다음 6, 7, 8, 9, 10, 11번 6가지는 확 묶으면 취소받은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리고는 이벌삼삼은 결격사유다. 되겠습니까? 이벌삼삼은 결격사유다. 자, 이제 마지막 법인의 임원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1번부터 11번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법인은 결격사유예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법인을 못하게 하면 좀 억울하니까 그 사유를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 2개월 내로 해소시키면 벗어난다. 되겠습니까? 뭐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개업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해서 정리하신 거예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그죠? 여러분 이 정도는 꼭 잡고 가셔야 될 단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조금 시간 빠르긴 한데 왜 그런가 하면 한 장 넘기시면 이제 교재 18페이지가 뭔가 하면 중개 업무편으로 접어드는데 이제 이게 단원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음 주 수업 예고입니다만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수업을 하셨잖아요. 자, 오늘 했는 거 복습해봅니다. 주목해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했던 거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토, 건, 입, 광, 공이 있다. 이거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 공부하셨던 것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기관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이거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응시 자격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시험 못 친 사람 두 사람 있었죠?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자,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면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배웠던 것 중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 등록은 어디 가서 신청합니까? 등록관청에 간다. 됐습니까? 신청을 하면 며칠 만에 통지해 줍니까? 7일 만에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 그런데 통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누구?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통지 안 해줘요. 됐죠? 그러면 결격사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출발했다고. 결격사유는 모두 몇 개?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다. 그리고 이 결격사유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다? 이거 공부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 등록이 되면 이제부터 뭐를 하겠습니까? 중개 업무를 하게 되는 단원이 다음 수업이단 말이에요. 여기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잘라졌는데 중개 업무를 할 때는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죠.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일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이런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등록이 된 입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단원이 출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8페이지 상단의 제목이 뭡니까? 이제 중개 업무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중개 업무 할 때 바로 밑에 보면 고용인 들어오죠. 이 고용인이 뭔가 하면 직원들이에요. 그럼 중개업자는 등록을 하고 누구하고 일한다? 직원하고 일을 하니까 직원하고의 관계가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